오늘은 10월 2일 일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제가 영화 이야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공미정의 영화 이야기는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그리고 점점점. 옛날 이제 분들, 올드 또 클래식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 또 젊은 세대들한테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부자 노인을 아버지로 둔 어느 무남동녀. 이제 그야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하죠. 그러니 그녀는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노처녀입니다. 얼마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냄새를 맡고 오겠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호감을 보이며 접근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청년입니다. 역시 옛날 영화는 네, 그 시나리오를 익히 짐작할 수 있게끔, 뭐 요즘 영화도 그렇고 다 이제 뻔한 줄거리긴 해도 약간 각색이나 이제 연출에 따라서 그 감동이나 또 풍기는 메시지가 다르죠. 그러나 속셈은 여자 재산에 대한 탐욕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제 영화 이야기 하면서 제가 그냥 밋밋하게 저만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저작권의 그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뭐 영화 장면 다 띄우면서 신작 영화들 아마 그런 것도 하시는 분들은 허락 받으셨을 거고요. 책 같은 경우에도 이 저작권 때문에 이제 저자나 출판사에 꼭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가끔은 이제 드라마 리뷰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이제 그 뭐 화면을 스크린을 좀 띄웠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사진이나 또 그런 어떤 장면이 있으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좋을 텐데, 또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냥 오로지 상상에 맡기면서 제 육성으로만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예전에는 영화 제목들을 참 많이 바꿨어요. 이렇게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뛰어난 영화인데, 원제는 상속녀 1949년작입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단체 관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온 그 학교에 전교생이 가서 이제 영화를 봤었는데, 제가 단체 관람으로 기억에 남는 영화는 이제 바로 예전에 E.T. 그리고 또 그 람보 시리즈, 그걸 왜 학교에서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고백하건대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제 청소년 불가 관람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가면 분명히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갔는데요. 저희 그때 고등학교 때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은 양철북이라는 영화가 이제 소설도 있잖아요. 한참 막 그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몰래 이제 그 주임 선생님 피해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많이 잡혀왔는데, 갔던 애들이 그렇게 억울해했어요. 그 이제 양철북이 이제 그 발육이 잘 안 되는 그 어린 아이인데, 이제 그 발육이 멈춘 아이의 시선에서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영화였는데, 좀 약간 뭐 잔혹한 장면도 나오고 또 그런 이제 야한 장면들도 나와서 청소년 관람 불가였는데, 되게 재밌을 줄 알고 이제 애들이 갔다가 가서 막 후회한 거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목숨 걸고 와서 보러 왔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온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안 가기 잘했다 막 이제 그런 기억이 나네요. 참 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추억인데, 그때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할 때 또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워낙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형이어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때 애들이 저를 못 도망가게 말렸어요, 오히려. 네, 왜냐면 저 가면은 선생님이 금방 안다고. 예, 그래서 도망이라는 걸 한번 가보지 못했네요. 자, 이 영화의 주인공 역의 배우는 올리비아 드 하빌란드였습니다. 참 참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배우인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이제 비비안리가 좋아하는 애슐리의 그 부인 역으로 나오죠. 그녀는 1916년생, 최근에 이제 10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갑인 남무 커크 더글러스 역시 몇 달 전에 같은 나이에 별세했으니 가장 장수한 기록의 두 남녀 대배운 셈입니다. 이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쓴 그 블로그에 쓴 영화인데, 날짜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네, 아무튼 이제 다들 별세하셨어요. 그녀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5번이나 오르고 연기를 참 상당히 진중하게 잘하는 배우였죠.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한 연기파입니다. 수상작은 To Each His Own 1946년 작가 위에서 언급한 상속녀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라도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의 그녀는 기억할 것입니다. 극중에 스칼렛 오하라, 비비안 리가 죽도록 사랑하는 남성 애슐리, 레슐리 하워드 역의 그 남성의 이제 매우 정숙한 아내 역할이었죠. 비비안 리가 되게 속 끓이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와요. 인상적 연기로 처음으로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도 지명됐으나 상은 이 영화에서 흑인 하녀 역으로 출연한 그 뚱보 해티 맥다니엘이 가져갔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하빌랜드는 이후 대배우로 성장하죠. 그녀의 친동생 역시 유명한 배우입니다. 바로 존 폰테인인데, 1살 터울인데 둘 사이가 그렇게 나빴다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가족 간에 이렇게 우애가 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남보다도 못하는 가족 사이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인지 그 두 자매는 죽을 때까지 의절했을 만큼 사이가 아주 험악했다고 합니다. 안 봤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더욱이 같은 해 둘이 공교롭게 아카데미 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동생이 이제 먼저 수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유명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의혹 1941년작에서 그 스릴러 작품에서 탔습니다. 상대 역의 배우는 당시에 정말 상종가라고 그러죠. 네, 우리 캐리 그란트, 굉장히 그 미남형의 배우인데 캐리 그란트였고요. 언니는 동생의 수상을 축하해주기는커녕 인사하는 동생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뭐 둘만의 이제 이야기니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의절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험악했는지는 그냥 좀 궁금합니다. 돈의 문제일까요? 대부분 보면은 뭐 그 성격이 잘 안 맞는 그런 이제 남매도 있고 또 뭐 부모님하고도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서 뭐 소송까지 가는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실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의 그 정말 정이 깊은 그런 이제 가정들은 상당히 부럽죠. 존 폰테인 역시 96세까지 장수 유전자가 있었나 봐요. 생존했던 걸 보면 장수 집안인 모양입니다. 이 하빌랜드는요, 초창기에 소속사인 워너브로더스에서 늘 고통에 빠진 초라한 여인 역할만 준다며 반발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제 배우들이 그 배역에 대한 이제 욕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누구나 멜로물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또 굉장히 멋있는 역할을 바라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모 배우가 자기는 맨날 뭐 식모 역할, 가정부 역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극중에 몰입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도 이 사람의 이미지가 그게 다기 때문에 막 하대받고 홀대받는다고 하면서 막 되게 분을 막 이렇게 토로하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배역 같은 경우에 이제 자꾸 암울하고 우울한 역할을 맡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그리고 이제 아역에서 성인 배우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에 그 아역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성인으로서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거기서 이제 멈춰버린 그런 이제 케이스들도 많아서 그 무렵의 과도기 때 많은 배우들이 또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6개월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괘씸죄에 걸린 거죠. 예, 이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프로듀서 제작자 무섭습니다. 네, 가끔은 막 거기에 이제 반항해서 대들으면 활동 정지, 출연 정지, 그리고 서로 간에 이미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저도 방송을 이제 익히 해봐서 알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거기도 사람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나하고 맞는 PD나 작가가 있지만 나하고도 극과 이제 극인 정말 아주 안 좋은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난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미움을 먹는 정말 속상한 일들도 많은데 그냥 속이 정말 썩어 문드러질 만큼 그래서 거의 이렇게 이 방송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남한테 마음을 쉽게 곁을 내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냉정함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나를 남한테
사실대로 드러낸다? 그거 좀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눈치 싸움을 해야 되고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경쟁자인 관계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곳에 가서 내가 뭐 친구를 사귀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활동하는 사람들 그닥 없습니다. 네. 아마 뭐 그 중에 있긴 하겠지만 저도 꽤 외롭고 긴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막 저도 되게 미워했던 뭐 사람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재능을 썩히고 내가 뭐 이런 매체에 안 나온다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네, 내버려 두고 그냥 개념치 않겠다.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좀 성장을 한 거죠. 그녀는 이제 이에 불복해가지고 좀 성깔이 있었나 봐요. 되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소송을 걸고 이깁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방송했던 곳에서 아주 전설로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그 어떤 리포터가 지금도 거기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약간 이제 미움을 먹어가지고 그리고 좀 약간 일을 잘 못했어요. 근데 쫓겨날 그런 상황이었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아니면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친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이제 제소를 했어요. 거기다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의 그 한 행동 때문에 사실 그 친구를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 뭐 MC나 아나운서들이 방송국에서 어떤 뭐 포맷이 바뀌었다, 컨텐츠가 바뀌었다, 개편할 때 그냥 막 억울하게 잘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 왜냐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는 친구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저 친구 대단한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는 또 얼마나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쳐다를 안 봐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에이 뭐 건드리지 말자 이런 주의로 된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걸 사수해야 되는 가치 있는 일일까 하고 또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고 또 공격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냥 에이 누가 뭐 무서워서 뭐 피하나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판결을 계기로 그때까지 배우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총대를 맨 거죠. 유리한 방향으로 고쳐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누군가가 그 힘들게 그 과정을 이제 해놓으면 다른 뒤에 그 후대들이 되게 많이 예, 그 덕을 봐요. 그리고 이 법규가 드 하빌란드 법으로 이름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총대 맨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네, 그만큼 시간과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또 애타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에 맞서서 싸웠어야 했을까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소개됐던 철장 속의 여인. 그러니까 생긴 건 굉장히 이제 차분하고 얌전하게 생겼는데 의외의 강인함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외유 내강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강해요. 에어포트 77, 그 다음에 더 스웜 등은 그녀의 후기작입니다. 유명 배우들 중 아직 생존한 배우들이 더러 있지만 100세를 넘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그 상속녀의 이야기에 이제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상대역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생긴 이제 배우인데 항상 눈빛은 좀 이렇게 슬퍼 보였었죠. 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제 요즘에 한 800명대로 이제 올라섰는데 그냥 하루에 한두 분씩 오시는데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은 제가 꼴 보기 싫어서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건 뭐 사람 마음이니까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환절기 일교차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미정이었습니다.